주식 투자의 골든타임을 알려주는 로켓스탁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3편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닙니다. 네. 요번 편에서는 공사 원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에서 공사 원재료 비율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섹터의 특별한 회계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수주량, 수주잔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사모,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 5개 조선사는 이제 목표 수주량을 100% 이상 다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조선가. 신조선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클락슨 신조선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클락슨 신조선가는 150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1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황금기 시절에는 신조선가가 170에서 180 정도까지 갔다. 아직은 못 미치고 있긴 하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공사 원재료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선업계에서 이제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 비율 50% 하나는 기자재, 그리고 25%는 후판, 그리고 25%는 도료랑 그 외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LNG 화물창이라든지 본행제 이런 등등이 이제 기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강철 가격이죠. 강철 가격. 그리고 도료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선박 그 외부에 칠하는 페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자재 같은 경우는 그 벤더를 통해 어느 정도 사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요. 주로 픽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픽스 되어 있다 하고 후판은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 후판이 크고 나머지 것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후판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네,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조선 원재료 50%가 기자재니까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에도 투자해볼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트에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그 반기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주요 원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 부분 조선 쪽에서는 회사명은 이 3사 다 있죠. 현대중공업, 사모, 미포조선 이렇게 있는데 기자재, 조선 기자재가 약 56% 포함되어 있었고요. 강재라고 해서 이제 후판 이게 24%, 그리고 의장재 4.5%, 그리고 기타 15%로 이렇게 주요 원재료를 알 수 있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입처는 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이제 강판 같은 경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원재료 가격 변동률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이 주요 원재료 등 가격 변동 추이를 봤을 때 스틸 플레이트, 형광, 페인트라고 하는데 우선 스틸 플레이트는 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광 역시도 강판인데 살짝 휘어진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니은자나 네모자나 모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I자나 이런 게 어쨌든 강철을 이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이 가격을 보시면 2021년도에 매우 큰 가격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철광석 영향 때문에 그렇고요. 철광석.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판 가격이 가장 변동성이 크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 후판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다. 왜? 철광석 가격이 매우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우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철광석 가격을 봐야겠죠. 철광석 가격은 아마도 이때 보시면 21년도 한 5월, 4월쯤에가 피크치였고요. 그 이후로는 현재는 지금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선업계에서 1년에 2번씩 그 후판 가격을 협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이때 협상을 했기 때문에 좀
철강 업체에서도 많이 후판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후판 공급하는 가격도 당연히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조선업계랑 이때쯤 협상이 되었고, 지금은 다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협상할 때는 다시 후판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연도 협상에서는 매우 높은 가격을 받았다, 철강 업체에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현재는 철강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철강 가격 때문에 조선업계에서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제 21년도 8월 달에 뭐 조선 3사가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반기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약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뭐 삼성중공업도 4천억 원의 적자,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수천억 원대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에 따라서 손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선 섹터랑 이제 건설업에만 있는 회계 법칙이 있는데요. 공사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공사 충당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업 손실이 발생됐는데, 여기서도 보면 뭐 어닝 쇼크가 일어났다, 공사 손실 충당금이 뭐길래, 이렇게 좀 포인트를 찝어주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값 인상분 미리 반영, 후판값 덜 오르면 나중에 이익 커져. 네,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충당금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좀 깊게 들어가면 끝도 없이 깊어지고, 뭐 솔직히 말하면 회계 전문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도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00% 이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냐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요번 연도 1월에 수주를 했어요. 1월에 수주를 했고, 그때 우리 예상치로는 우리 원재료가 100원 들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00원 들어 우리. 그런데 올해 6월이 되니까 이 공사 원재료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공사 원재료 가격은 바뀝니다. 갑자기 150원이 된 거야. 철강 업체랑 막 협상을 했는데, 철강 업체가 철강석 가격 많이 올랐어, 우리 100원에 못 줘, 이제 150원에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계산했던 거와 나중에 계산한 게 아예 딴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즉 50만큼의 차이를 다시 계산해줘야 돼. 어디에다가? 이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자의적이면서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6월에 표기를 해도 되고 12월에 표기를 해도 되는 거죠. 자의적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대한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손실을 반영하는 건데, 1월에 수주했을 때는 공사급 그 원재료 가격을 100원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6월에 갑자기 150원이 되면 이 50원만큼의 원재료 가격을 손실로 선반영한다는 거죠. 공사 충당금이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수주할 때는 100원이었지만 6월에 갑자기 공사 원재료가 150원이 됐어. 그러면 50원만큼의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 그거를 한 번에 선반영한다. 미래의 손실을 선반영한다가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모든 조선소들이 영업 손실을 그렇게 크게 난 거예요. 뭐 8천억 원,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8천억 원. 그래서 뭐 쭉 제가 쓴 걸 읽어보면 철강 가격이 높아져서 후판 가격이 상승했고, 이후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업이 된 거다. 추후 철강석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후판 가격이 다시 하락되면 그때 또 다시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선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를 다 떨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와, 매출 원가 갑자기 올랐고 매출 총이익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이 괄호 표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지금 죄송한데 영업손실을 제가 밑에다 모르고 캡처를 잘못 찍었네요. 약 8천억 원의 영업손실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 이 조선소 망했다, 어떻게 뭐 반년 만에 8천억 원이 손실이 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공사충당금이라는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원래는 철강 가격 계속 높아지네,
이게 진짜 최대의 리스크인데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공사 충당금이 나오기 전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조선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철강 가격이 부담이 됐고 이거를 언젠가 공사 충당금으로 해야 될 건데 그 이후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반기에 이 공사 충당금을 한 걸 보고 앞으로 철강 가격에 대한 영향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계산서를 보고 어떤 분들은 손절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이제 공사 충당금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매수의 기회라는 거를 알았던 거죠. 매수의 기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전에 철강석 가격을 봤다시피 하락하고 있어요. 다시 하락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후에 환입이 돼가지고 영업 이득을 나중에 불려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는 손익에서는 그 공사비로 들어가고 이 연결 재무상태표에서는 제가 우선 앞에 자산 부분 이런 건 다 뺐고 부채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유동충당 부채로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한국조선해양 그 주식 담당자한테 통화해서 직접 물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손실로 잡히고 이 자산이랑 부채 등에서는 이제 유동충당 부채로 잡히게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공사충당금으로 이 정도 금액이 잡혔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유동충당 부채가 100%가 공사충당금은 아니에요. 근데 공사충당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시황인데요. 시황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뭐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뜬 거죠. 삼성중공업이 2주 수주를 또 했습니다. 올해 넘겨도 너무 많이 넘겼어요. 목표가 너무 많이 넘겼고요. 매우 이 수주가 올해 100%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가 21년이니까 이 실적이 한 2023년도쯤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조선업의 실적이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은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월에 카타르 1차분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카타르 1차 발주량이 10월에 터질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월 8일 날 중국이 먼저 떴습니다. 카타르 1차분을 중국에서 4척을 발주했는데 그나마 좋은 얘기는 뭐냐면 한 척당 약 1700억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700억 원 맞나? 1700억 원 정도의 저가 수주로 가져갔습니다. 중국이. 이제 문제는 한국이 수주를 했을 때 중국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를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중국이 수주한 가격과 비슷하다 하면은 이제 한국 조선의 경쟁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해야겠죠. 근데 아마도 중국이 4척 가져간 이유는 엄청 싸게 수주를 받아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거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발주될 때는 가격을 분명히 확인을 해줘야 된다. 중국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시황은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 장난 아니죠. 미국 실업률은 안 나와. 인플레이션은 자꾸 올라가. 그러니까 경제 체력은 좋지 않은데 자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에 또 다른 뭐 안 좋은 점이 이제 중국의 미분양 빈집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살짝 헝다 뭐 인플레이션이랑 좀 관계되어 있는 건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철광석이라든지 이러한 원재료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원재료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쉽습니다. 그 원재료를 사용 안 하면 돼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공사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박을 해서 건설업에서 사업을 축소시켜야 돼요. 그래야 철광의 수요가 줄어들고 철광석 가격들이 다운이 되겠죠. 기타 원재료 가격, 광물 가격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미분양도 많고 헝다그룹도 파산하고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서는 중국 공장이 멈추기 때문에 매우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그거를
여러 가지 광물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줄어드니까 광물 가격이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로 뭐 세계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황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오늘 신조성과 아니었죠. 공사 원재료였습니다. 공사 원재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사 원재료 비율이, 그러니까 조선업은 50%가 기자재다, 25%가 후판이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뭐 도료라든지 그 외에 그 원재료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후판 가격이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그 후판 가격은 철광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을 항상 모니터링 해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철강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그 조선 섹터에 특별한 회계 법칙이 있다. 그게 뭐다? 공사 충당금이다. 공사 충당금. 그래서 이 공사 충당금은 뭐다? 뭐 이번 1월에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을 때는 뭐 공사 원재료 가격을 100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6월에 150원으로 공사 원재료 값이 오르면 그 50원만큼의 차익을 미리 손실로 선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 반기에 선반영을 했으니까 앞으로 철광석 가격에 영향은 없을 거고, 철광석 가격이 지금 많이 다운됐으니까 내년 철강 업체와 협상을 할 때 그로 인해서 그 후판 가격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을 거고, 그 떨어진 후판 가격은 이미 손실로 선반영됐기 때문에 다음 회계나 뭐 다다음 회계 때는 이득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